네, 혈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뇨는 보통 현미경상에서 적혈구 RBC가 이 정도 이상 보일 때를 말하거든요. 정의는 이런데 일단 한번 간단하게 증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뇨가 발견되었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고 고등학생 때 혈뇨가 나온 적도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이 사람은 무증상을 가진 현미경적 혈뇨다. 현미경적 혈뇨라고 하는 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냥 나타났을 때는 요런 크로스 헤마츄리라고 하는 거는 겉보기로도 빨갛게, 근데 이제 이 현미경적 혈뇨라는 거는 보기에는 괜찮은데 현미경상에서 이제 적혈구가 관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크로스 헤마츄리였다면 먼저 갔겠죠, 병원을. 근데 모르고 이제 가서 소변 검사를 해보니까 현미경상에서 혈뇨가 이번에도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별다른 증상은 없었고. 이 상태에서 일단은 젊은 환자이고 증상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신장 수치도 괜찮았다는 점, 그래서 이제 운동의에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일단은 경과 관찰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구체성이냐 비사구체성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가장 흔한 거는 비사구체성, 그러니까 이제 신장의 사구체가 아닌 다른 부위에서 나타나는, 이게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우선 사구체인지 비사구체인지부터 가려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구체라면 이 중에서 의심해 보는 거고, 비사구체의 가능성이 높다면 검사 소견상 비사구체의 가능성이 높다면 이 중에서 감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구체성 혈뇨 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강론에서 알아볼 텐데, 비사구체성 혈뇨에서는 요석이나 이런 것들, 고칼륨요증, 슘요증, 아니면 종양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너크레커 증후군은 이것도 이제 강론에서 한번 해볼 텐데,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또 다음 증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또 증례를 통해서 먼저 볼게요. 밑에서 할 텐데, 일단 이 사람은 혈압도 높습니다. 그쵸? 유관상 혈뇨,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크로스 헤마츄리아죠. 그리고 거품류의 부종까지 있었대요. 그리고 당뇨도 과거력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단백, 자멸, 그쵸? 이 사람은 사구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단백질과 혈류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비사구체성보다는 사구체성의 가능성이 높죠. 비사구체성, 사구체성이냐 이런 거 있죠. 네프라이티스에 대해서도 이제 강론 수준에서 다 다뤄볼 테니까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잠열 반응 검사죠. 딥스틱인데, 위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딥스틱으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혈뇨라는 게 아니죠. 마요글로빈이 이제 나오는 경우, 헤모글로빈이 나와도 역시나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혈뇨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고 하면 가짜로 나온 양성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검사 프로토콜 한번 볼 텐데, 일단은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가 발견되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증례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사를 반복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까 운동이라든지 어떤 것이 찍힌다든지 성행위가 과도하게 있었을 때는 검사를 반복하는데, 반복해도 괜찮다, 반복해도 괜찮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흡연력이나 아니면 나이가 많은 남성, 이런 위험 인자가 없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만약에 반복 검사를 했을 때 양성이다 하면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감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사고체성인지 비사고체성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먼저 딥스틱이 검사 양성이 나왔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진짜 혈뇨인지 이런 것들 먼저 감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아니라 진짜 혈뇨이라면 사고체성인지 비사고체성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검사를 해봤더니 자, 적혈구 원주가 나타나고 색깔이 선홍색보다는 조금 짙은 젓갈색이라든지 연속해서 이제 튜브, 3개 튜브에 받아봤더니 색깔이 같더라. 그리고 단백뇨도 좀 동반돼 있고 혈액 응고는 안 돼 있더라. 그리고 형태가 디스몰픽하다라고 하면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 각자 설명을 드릴 텐데 이렇다고 하면 사구체의 가능성이 높고 아니라면 비사구체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적혈구 원주가 이제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100%는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100%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RBC 디스몰피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 이제 사구체에서 쭉 내려오겠죠. 요관을 통해서 내려올 때 찌그러지기 때문입니다. 사구체 모세관이나 이렇게 쭉 내려올 때 혈관에서 이제 모세혈관 벽을 지나는 동안에 찌그러지는 거기 때문이죠. 사구체에서 내려올 때. 자, 그리고 한 번에 그러니까 요관 자체가 아니라 요관에도 막 이렇게 혈관들이 얼기설기 설켜 있죠. 모세혈관들이. 그런 것들을 타고 내려올 때 찌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피가 났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랑 피가 섞여서 여기서 검출되는 거랑 튜브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피가 나오는 거는 계속 줄줄줄 똑같이 색깔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 3개의 튜브 테스트에서 색깔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색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것도 100%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색깔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입구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는 선홍색일 거고, 좀 더 이제 오래된 피 같은 경우는 사구체성, 깊은 곳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젓갈색 좀 진하겠죠. 그리고 단백뇨도 마찬가지예요. 사구체 질환을 가졌을 경우에는 단백뇨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형태가 같은 RBC, 그리고 이제 좀 찌그러진, 그리고 RBC 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원기둥 모양이죠. 이 안에 이제 WBC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까지 일단 잘라볼게요.